예, 이번 국감 과정에서 자료를 통한 접근을 몇 개 시도했는데 그중에 대부분 다 좌절했지만 세 가지 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외교문서 공개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고 그러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자료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외교문서를 공개해서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든가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와의 어떤 협정 조약 이런 것들 체결하는 과정,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외교정책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적 고찰을, 사적 가치 이런 자료 그런 것이 있는 건데 이게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또 반대로 참여한 사람들,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일정하게 경각심을 주어서 삼각 경계하는 이런 이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우선 기본적인 자료 정비도 안 돼 있어요. 보니까 특히 30년 경과한 자료를 비공개하는 경우에 결정 사유 같은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결정 사유도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비공개 결정한 항목들, 목록 이런 것들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국회라도 이렇게 좀 비공개 차원에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인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많고 심의위원회도 대부분 한 명인가 외부 인사를 빼놓고는 전부 다 외교부 인사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은 외교부가 뭔가 숨기려고 하는 이런 오해나 불러일으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 문서 중에서도 기록 보존 기간이 10년 이하인 문서는 폐기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비밀 문서로 지정된 외교 문서조차도 이 과정에서 폐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개 심의나 원본 보관 없이 그냥 폐기가 가능하면은 이거는 비밀 문서로 지정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2016년 들어서 6월 달까지만 봐도 비밀 문서가 16만 건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난해 한 10만 2천 건 정도 됐던 거에 비해서도 한 6만 건 이상 증가돼 있고 왜 이렇게 급증했는지 사유는 불분명하지만 제가 예상컨대 최근에 핵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비밀에 붙일 수밖에 없는 이런 사유들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도 이런 비밀 문서의 증가 사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냥 그런 어떤 절차나 객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 상태 속에서 이렇게 가버리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밀 문서는 10년 이하 기준 없이 그런 기준을 없애가지고 30년으로 이렇게 의무화하거나 아니면 공개적인 심의 이런 대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일방적 폐기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론 이제 외교부는 이제 아마 외교안보 부서 중에서 비교적 이제 좀 비밀 문서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0년 경과 이제 외교 문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90%까지 공개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비공개로 된 문서도 5년 단위로 이제 철저히 재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답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비공개 문서 목록은 사안의 이제 성격상 관련 법규에 의거해서 이제 비공개하고 있고요. 그럼 법규나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확인해서 드린 말씀인데. 네네. 예컨대 영구 기록이라는 영구 보존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아예 공개 안 하는 거잖아요. 준영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30년이고 50년이고 지나면은 심의를 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가급적 공개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영구 보존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하나 많아져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외교도 국방도 그렇고 또 아마 일부 다른 부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안의 성격상 아니 장관님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네. 사안의 성격 때문에 30년 지나서 50년 지나서 공개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바로 공개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면 이게 충돌되는 거고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위안부 합의문에서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그런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 그동안 과거 사례 속에서 우리나라의 그 협정이나 비준 과정에서 있는지, 아니면 문서 합의 차원에서라도 있는 건지, 아니면 구도 합의 차원에서 있는 건지,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요청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불가역적 최종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국내 국제적 그 합의의 과거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현재 조사 중이다.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이게? 그건 뭐 제가 아마 지난번에 이제 이 자리에서 사실상 설명을 드린 뭐 그런 것을 이제 아마 생각을 해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조사 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대답입니까,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 외교부에서 그런 자료나 분석 이런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상황에서 쓴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정리가 돼야죠. 근데 그냥 이렇게 불쑥 튀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휴전협정, 평화협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FTA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그 격식도 굉장히 그 구두 합의를 이렇게 발표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적인 그 종집을 찍는 이런 문구들이 함부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던 건데, 그 내용이나 격식이나 절차에서 많은 부분들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가역적 최종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그 전례에 의해서 이렇게 비추어 봤으면 쉽게 제가 볼 때는 사용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꼭 이 부분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어떤 표현을 썼는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매뉴얼 비슷하게, 기준 비슷하게 이게 있어야 이후에 외교 정책을 펼쳐나가시. 예, 이제 1분 더 주십시오. 네. 말씀 드릴까요? 제가 하나만 더 네. 맞죠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이게 문제 있다 이런 것이 국제기구와 관련한 협약 비준 이런 거 여부에 대한 그 자료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황 파악조차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 관련해서 26개, 정부 간 기구에서 뭐 87개 이렇게 전부 11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44개만 파악돼 있어요. 69개는 현황조차 이렇게 모르고 있어요. 유엔 기구에서 38개 중에 92개, 정부 간 기구의 27개 중에 14개 이런 것들이 지금 협약 비준 여부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건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주로 비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정부 내 소관부처가 전담해서 잘 모른다고 그러는 건데요.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해수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전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이미 더 드렸기 때문에. 예,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해사기구의 경우에 외교부는 31개 중에 15개 했다고 그러고 해수부는 홈페이지에 60개 중에 32개 했다고 이렇게 서로 달라요. 적어도 외교부가 정부 간 모든 조약이나 협정에 국회 비준을 담당하는 부서라면은 이런 것들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왜 충돌되는지, 왜 안 맞는지, 그리고 언제쯤 비준을 요구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외교부가 이런 것들도 하나도 확인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외교 문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수준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준의 문구를 쓸 거라든가 그 다음에 국제기구 관련 협약이나 비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도 기본적인 데이터 정리도 안 돼 있고 자료 정리도 안 돼 있으면 그거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되게 이제 물론 이제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좋은 아주 말씀이십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 이유는 뭐 제가 아직 상세히 이제 좀 더 알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아마 해당되는 부서별로 좀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좀 우선순위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 협약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서로 약간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상태 좀 알아보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제가 우리 이 의원님 제가 딱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 불가역적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모든 그 이제 합의는 사실상 그런 어떤 흔히 이제 유명한 법원처럼 이제 약속은 이행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 자체가 이제 사실은 최종적인 측면이 있고 이제 불가역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합의된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본 측이 이제 다 합의를 한 것을 충실히 지키도록 한다는 측면에서의 성격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저쪽은 저쪽대로 우리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두 가지 표현이 이제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거나 저희가 하여튼 좀 더 그 차이를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